여자 따위가 무슨 부사관입니까? 특히 나이까지 많으신데. 그 순간 윤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자 따위. 20년 전 들었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여자 따위요? 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김태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는 힘쓰는 곳이거든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부사관이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러면 여자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는 이를 약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격이 없다기보다는 김태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투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만큼 할 수 있겠어요? 무거운 장비 들고 뛰어다니고 적과 맞서 싸우고 솔직히 민폐죠. 하지만 김태훈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막 모독한 그 여자 따위가 바로 국방부 차관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년간 온갖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며 별을 단 준장까지 올라간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다음 날 이 오만한 중사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 그는 누구에게 경례를 올리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으며 끝까지 시청하시면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서울 국방부 청사 7층 차관보 집무실. 강윤정은 벽에 걸린 정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별 하나가 새겨진 견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45세 예비역 준장 출신이자 현재 국방부 차관보인 윤정에게 그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간의 투쟁과 인내, 그리고 수없이 많은 편견과 맞서 싸운 증거였습니다. 차관보님, 내일 연천 신병교육대 점검 일정 확인해 주세요. 비서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운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군 복무 시절, 동기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이었던 시절의 기억들 말입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장난하나? 소위 시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동기들 중에서 여성은 윤정을 포함해 단 5명 뿐이었습니다. 그 5명 모두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체력 검정에서는 남성 기준에 맞춰야 했고 전술 훈련에서는 더욱 완벽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는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여자는 원래 약해. 전투에서 짐 될 뿐이야. 중위가 되어서도 대위가 되어서도 그 말들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소대장으로 부임했을 때의 일이 생생했습니다. 부하들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 소대장이 우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단련에서 누구보다 먼저 나왔고 야간 훈련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전술 교육에서는 남성 동기들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했고 부대 관리에서도 완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계급씩 올라갈 때마다 편견의 벽도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소령이 되어서도 여자 소령, 신기한 애라는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중령이 되었을 때는 더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전투병과 지휘관이냐는 말을 직접 들었을 때의 그 모멸감을 윤정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같은 계급의 남성 장교였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 윤정은 숙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편견들을 모두 깨뜨리겠다. 윤정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두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같은 사관학교 출신이었지만 일찍 전역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꿈을 이루도록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지은이를 볼 때마다 윤정은 뿌듯했습니다. 작은 딸 지혜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이미 군사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군인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윤정 자신은 아직도 그 시절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령 시절 연대장으로 부임했을 때의 일들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하 장교들 중 일부는 여성 연대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의도적으로 늦는 보고들, 미묘하게 무시하는 태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윤정은 더욱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대 상황을 점검하고 밤늦게까지 훈련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결국 부대 전투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그제야 부하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준장으로 진급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 장군이라니 시대가 정말 변했네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미모의 여장군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능력보다는 외모에 먼저 주목하는 시선들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여자라서 안 된다고? 그걸 보여줄 기회가 온다면 윤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쥔 펜을 꽉 잡았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군 시절처럼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연천 신병교육대 점검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특별한 일을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비서관, 오늘 점검은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20년 전 소위 시절부터 품어온 분노와 의지가 다시 한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윤정은 연천으로 향하면서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오히려 더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줄도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마치 오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연천 신병교육대에 도착한 강윤정은 일부러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간단한 핸드백을 든 모습은 평범한 민간인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윤정의 의도였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부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훈련장 입구에서 윤정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신병 시절을 보냈던 그 훈련장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병들이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모습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성 신병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뭐 하는 사람이지?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은 신경 쓰지 않고 훈련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병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며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명의 중사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태훈 중사, 33세. 10년 넘게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신병 교육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의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사복 차림의 여성이 훈련장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누구세요? 김태훈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모르고 들어오신 거죠? 윤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상황을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김태훈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자신보다 낮고 안정적인 것이 거슬렸던 것 같았습니다. 훈련 상황을 본다고요? 혹시 부사관 지원하려고 오신 건가요? 김태훈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교관들과 신병 몇 명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부사관 지원도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윤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을 만했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방해가 된다면 조용히 보겠습니다. 구경이요? 김태훈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세요? 군대가 그냥 구경하러 오는 곳입니까? 주변 신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아줌마. 민간인이 왜 여기 있지? 김태훈은 이런 반응이 만족스러운 듯 더욱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혹시 정말 부사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김태훈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 따위가 무슨 부사관입니까? 특히 나이까지 많으신데? 그 순간 윤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자 따위. 20년 전 들었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여자 따위요? 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김태훈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는 힘쓰는 곳이거든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부사관이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러면 여자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은 이를 약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격이 없다기보다는 김태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투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만큼 할 수 있겠어요? 무거운 장비 들고 뛰어다니고 적과 맞서 싸우고 솔직히 민폐죠. 주변에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신병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김태훈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사관이라는 게 부하들을 통제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여자가 남자 부하들한테 명령하면 누가 듣겠어요? 웃기는 소리죠. 차라리 뒤에서 서류나 정리하는 게 맞죠. 윤정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20년간 들어온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소위 시절의 무시, 중위 시절의 편견,
대위 시절의 차별, 소령 시절의 조롱, 중령 시절의 멸시, 대령 시절의 무시, 준장 시절의 편견들이 모두 이 한마디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놀이터 아니거든요. 김태훈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구경도 여기서 끝.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내일 누가 놀이터에 온 건지 보게 해줄게. 여자 따위라고 했지? 그 여자 따위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게. 윤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김태훈과 신병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빛은 이미 내일을 향해 있었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윤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도 뒷좌석의 묵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라디오 소리마저 줄였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윤정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여자 따위가 무슨 부사관? 김태훈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무시나 편견을 넘어선 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모독이었습니다. 2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오늘처럼 날카롭게 가슴에 박힌 적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정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들, 그리고 계급장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위부터 준장까지 각 계급마다 찍었던 사진들이 차례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진 뒤에는 그 시절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을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김태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군대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 밑에서 교육받는 신병들은 또 어떤 편견을 학습하게 될까요? 여보, 오늘 일정 어땠어? 남편 민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별거 아니야. 윤정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의 윤정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어. 혼자 있고 싶으면 그래. 저녁 먹을 때 얘기해도 돼. 민수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윤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관해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의 기록들을 읽어보았습니다. 1997년 8월 4일. 오늘도 여자는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 언젠가 이 편견을 깨뜨리고 싶다. 사관학교생도 시절의 글이었습니다. 1999년 7월 3일. 소위 임관 후 첫 부대 배치. 여자 소위라니 희귀한 애라는 말을 들었다. 희귀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말하고 싶었다. 초급 장교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2004년 5월 3일. 중령 진급. 하지만 여자가 무슨 전투병과 지휘관이냐는 말을 들었다. 분하다. 언젠가는. 그 문장은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9월 7일. 여자 따위가 무슨 부사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편견.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일 그 편견을 산산조각 내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윤정은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옷장에서 정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별 하나가 선명하게 빛나는 견장을 바라보며 윤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가 예비역 준장이자 국방부 차관보다 그런데도 여자 따위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 윤정이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그냥 점검이 아니라 수술이다. 이 부대, 이 사고방식. 갈아엎겠다. 윤정은 휴대폰을 들어 연천 교육대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일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대령입니까? 국방부 차관보 강윤정입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 차관보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대령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점검권으로 전화드렸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내일 점검은 비공개로 준비해 주세요. 사전 공지 없이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비공개 점검 말씀이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정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훈련 현장의 모든 교관과 신병들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한 준비나 리허설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보님. 그런데 김 대령이 머뭇거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오늘 부대에 민간인이 와서 좀 소동이 있었다고 하던데. 윤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내일 그건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은 윤정은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소위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 어린 여성이 꿈꿨던 군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조직을 만들겠다던 다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내일 김태훈 중사.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말한 여자 따위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드릴게요. 윤정의 눈빛이 군 시절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준장까지 오르면서 수없이 마주했던 편견과 차별의 순간들이 모두 내일 하나의 대답으로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분노가 마침내 정당한 분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연천 신병교육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강윤정이었습니다. 별 하나가 빛나는 정복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예리한 눈빛까지 어제의 그 민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가 윤정을 보고 깜짝 놀라며 경례했습니다. 장성급 간부님 입장하십니다.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교육대 지휘관인 김 대령이 급히 달려와 경례했습니다. 차관보님,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윤정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어제의 일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김 대령, 바로 훈련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점검하겠어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의도적인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보님, 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요? 표정이. 곧 알게 될 겁니다. 윤정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신병들이 구령에 맞춰 훈련하고 있었고 교관들이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어제의 그 사람, 김태훈 중사가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오늘도 큰 목소리로 신병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해. 이 정도로는 적과 싸울 수 없어. 하지만 갑자기 훈련장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고개를 돌린 김태훈의 눈에 별 하나가 빛나는 정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그 민간인이 장성급 간부의 정복을 입고 있다니.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여자 따위라고 부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대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관보님 경례. 그 순간 훈련장에 있던 모든 교관과 신병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경례. 수백 명의 경례 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자 따위가 무슨 부사관? 민폐죠. 놀이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가 국방부 차관보였다니. 윤정은 천천히 김태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이 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병들도 교관들도 지휘관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중사. 윤정이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를 기억하시죠? 김태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은 공포에 질린 표정뿐이었습니다. 어제 말한 그 여자 따위. 윤정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집중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여자입니다. 훈련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신병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하시죠. 윤정이 계속했습니다. 어제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여자 따위가 무슨 부사관이냐고, 민폐라고, 놀이터가 아니라고.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태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교관들도 상황을 점점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김태훈이 민간인에게 했던 말들이 소문으로 돌고 있었는데 그 상대가 바로 국방부 차관보였다는 사실에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대답하세요, 김중사. 윤정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더해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동료 군인에게, 아니 민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라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보님. 김태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윤정이 반문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김태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한없이 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김태훈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으로 차관보님을, 아니 한 사람을 모독했습니다. 훈련장의 신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관이 차관보에게 모독적인 언사를 했다는 사실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김대령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정은 김태훈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셨는데 그 편견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런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개 망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 참아온 분노를 정당하게 표출할 기회였고, 동시에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김태우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어제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시선들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강윤정은 김태훈 중사의 사과를 받았지만 점검을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모욕은 해결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대 전체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훈 같은 편견이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 전체의 문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대령,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윤정이 교육대 지휘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훈련 과정을 자세히 보겠어요. 네, 차관보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령이 바짝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 때문에 부대 전체가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윤정은 체계적으로 훈련장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초 체력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신병들이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신병들보다 훨씬 힘들어하며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신병은 왜 저런 상태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윤정이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아, 저 신병 말입니까? 김대령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훈련 중에 무릎을 다쳤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훈련에 참여시키고 있죠? 윤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상 상태에서 무리한 훈련을 시키는 게 교육 방침입니까? 김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김태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전 망신을 당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부상으로 훈련을 빠지는 것은 나약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윤정이 김태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부상병에게 강제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당신의 교육 철학입니까? 저는 김태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에 이미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받으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윤정은 곧바로 부상을 입은 신병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죠? 박민수 이병입니다. 신병이 경직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무릎 상태가 어때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실을 원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수 이병은 교관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훈련을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윤정이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했습니다. 윤정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중사, 부상병에게 무리한 훈련을 강요한 게 사실입니까? 윤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태훈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군인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요?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상을 악화시켜서
평생 장애를 남길 수도 있는데 그것이 군인 정신입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신병들도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동료가 겪고 있는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정은 즉시 훈련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박민수 이병 당장 의무대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는 절대 무리한 훈련에 참여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태훈이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하지만 그 전에 사람입니다. 부상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무리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입니까? 윤정은 계속해서 다른 훈련 과정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위험한 훈련들, 적절한 휴식 시간 없이 강행되는 과도한 훈련 스케줄, 그리고 무엇보다 교관들의 잘못된 지도 방식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은 김태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관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사고방식들이 엿보였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체력이 약하니까 여성 장병들은 특별 관리가 필요해 남자들만큼은 못하죠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김태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김중사, 당신이 가진 편견이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 부대 전체의 분위기입니까? 김태훈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태훈이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관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군요. 윤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여자 따위는 군인 될 자격이 없고 부상병은 그냥 버려도 되고 약한 사람들은 모두 민폐라는 거죠? 김태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자신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상병 문제에서는 자신이 한 사람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은 신병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윤정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약자에 대한 무시를 학습한 채로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교육입니까? 훈련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정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병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윤정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연천 교육대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김태훈 중사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교관들의 시선, 신병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김태훈은 식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교관들과 함께 앉아서 농담도 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개인 생활관에 혼자 앉아있던 김태훈은 자꾸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차관보가 된 그 여성의 단호한 목소리, 부상당한 박민수 이병의 고통스러운 표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동료들과 신병들의 눈빛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김태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만 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한 말. 근데 그게 어떤 상처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10년 넘게 군 복무를 하면서
김태우는 무의식 중에 많은 편견들을 내재화했습니다.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말들, 동료들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고정관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자들은 약해,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 힘든 건 참아야 해 같은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여동생 김수연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은 간호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집에 왔을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빠, 군대에서도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가 많아. 여자가 군대에 왜 왔냐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스트레스야. 그때 김태우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군대가 그런 곳이야. 적응해야지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이 여동생에게 했던 말들과 오늘 차관보에게 했던 말들이 본질적으로 같았습니다. 여성이 군대에 있는 것을 당연하지 않은 일로 여기고 그들이 겪는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수연이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김태훈이 자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이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자신은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굳이 군대까지 와야 하나? 병원에서 일하면 되잖아라고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오빠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수연의 눈빛이 오늘 차관보의 눈빛과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우는 휴대폰을 꺼내 수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방안을 둘러보니 벽에 붙어 있는 각종 교육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인한 군인 정신, 불굴의 투지, 희생과 봉사 같은 구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구호들 중에 상호 존중이나 다양성 인정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인함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건가? 김태훈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박민수 이병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상을 당한 부하에게 무리한 훈련을 강요한 것이 정말 그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오히려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군인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정당화했을까? 김태우는 자신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후배들에게 참으라, 견뎌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일들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장병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생각해 보니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성별만으로 판단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니까 이해해줘야지라는 식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똑같았다. 김태훈이 깨달았습니다. 여동생 수연이 겪고 있는 차별과 편견을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태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지도 생겨났습니다. 오늘의 일을 단순히 창피한 기억으로만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해. 김태훈이 다짐했습니다. 수연이에게도 사과해야 하고 박민수 이병에게도 사과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해. 그날 밤 김태훈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후회나 자책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과 각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20년 넘게 군 복무를 해온 강윤정 차관보의 모습에서, 그리고 힘들어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여동생 수연의 모습에서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천 신병교육대에서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윤정 차관보의 점검 이후 부대 전체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였습니다. 부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위험한 훈련 과정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교관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김태훈 중사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박민수 이병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상병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원에서 성평등 교육과 인권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동생 수연에게 긴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수연아, 오빠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너의 꿈을 응원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달라질게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오빠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8주간의 신병 교육이 끝나는 수료식 날이었습니다. 신병들은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수료식장에 모였습니다. 8주 동안 함께 고생한 동료들, 그리고 자신들을 교육한 교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김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관이 되고 싶은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중사, 오늘 기분이 어때? 동료 교관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은 기분입니다.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동료 교관은 김태훈의 변화를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거칠고 권위적이었던 김태훈이 이제는 부드러우면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병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료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윤정 차관보가 수료식에 참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령이 급히 모든 교관들을 모아서 전달한 소식이었습니다. 차관보님이 오신다고요? 교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난주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김태호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차관보에게 자신이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강윤정 차관보가 수료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정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의 표정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차관보님 입장하십니다. 김대령의 외침에 수료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격려했습니다. 신병들도 교관들도 그리고 참관하러 온 가족들까지 모두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윤정은 단상에 올라 신병들을 바라봤습니다. 8주 동안 훈련을 마친 그들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박민수 이병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릎 부상을 완전히 치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신병 여러분, 8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신 것을 축하합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수료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당당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신병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힘들었던 8주간의 과정이
모두 보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은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군인의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동료를 위하는 마음,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감,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교관들이 윤정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김태우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군대는 남자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도 모든 사람이 함께 나라를 지키는 곳입니다. 편견은 우리의 전우가 아닙니다. 차별도 우리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미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수료중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중대의 우수 신병들이 단상으로 나와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박민수 이병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상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의지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수료식이 거의 끝나갈 때였습니다. 김태훈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료 교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차관보님, 김태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례,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수료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김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훈은 단상 앞으로 나와서 신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군대는 남자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수료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편견은 우리의 전우가 아닙니다. 차별은 우리의 적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신병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만 했던 김태훈 교관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김태훈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군인의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동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김태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깨달음과 변화가 모두 이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례. 김태훈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경례.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신병들뿐만 아니라 교관들, 그리고 참관하러 온 가족들까지 모두가 함성을 지르듯 경례했습니다. 윤정은 그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20년 전 소위 시절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사라진 진정으로 평등한 군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연천 신병교육대에는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윤정 차관보의 방문과 김태훈 중사의 각성을 계기로 부대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김태훈은 수료식 다음 날부터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교육대 지휘관인 김대령을 찾아가서 여군 인권교육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해요. 김대령도 지난주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김태훈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 먼저 모든 교관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과 인권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병들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해요. 이런 변화는 김태훈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관들도 지난 주일을 계기로 자신들의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박민수 이병의 경우를 통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부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 무리한 훈련의 위험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한 달 후 교육대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모든 교관들이 의무적으로 월 2회 인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평등, 장애인 인권, 다문화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했던 교관들도 점차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병 교육 과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체력 훈련과 전술 교육에 더해서 상호 존중과 배려, 다양성의 가치, 리더십과 팔로워십 등의 인성 교육이 추가되었습니다. 신병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을 배워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부상병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와 충분한 회복기간 보장, 위험한 훈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강화, 그리고 교관들의 안전의식 제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태훈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여군 상담관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성 장병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전문성을 갖춰가며 많은 여성 장병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중사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어느 날 여성 간부 중 한 명이 김태훈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걱정되었는데 이제는 든든한 선배님 같아요. 김태훈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대한 반성도 계속되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동생 수영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연이 간호장교로서 겪는 어려움을 오빠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오빠, 요즘 부대에서 여군들이 많이 좋아졌다며? 수연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소문이 다른 부대까지 퍼져서 우리도 부러워하고 있어. 그런가? 아직 갈 길이 멀어. 김태훈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달라지고 있긴 해.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 한편 서울 국방부에서는 강윤정 차관보가 연천 교육대의 변화 사례를 다른 부대에도 확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보실에서 진행하는 군 문화혁신 프로젝트의 모델 사례가 된 것입니다. 차관보님, 연천 교육대의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비서관이 보고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곳이 많아요. 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하지만 형식적인 모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네, 그 부분도 고려해서 확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교관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꿈꿔왔던 변화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오늘 뉴스에서 군 문화혁신 관련 보도 봤어요. 언니가 시작한 변화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도 간호장교로서 더 열심히 할게요. 진짜 고마워요. 수연. 윤정은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자신의 여동생이 보낸 것이 아니라 김태훈의 여동생 수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태훈이 연락처를 수연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윤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의 가족이 고마움을 표현하다니.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후 연천 신병교육대는 정군이 모범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군 인권보장, 안전관리 우수, 그리고 무엇보다 건전한 부대 문화 조성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김태훈은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모범 부사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표창식에서 김태훈은 소감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요. 그리고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수하는 것이죠. 군대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날 밤 강윤정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다. 20년 전 소위였던 나의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겠다. 모든 사람이 성별,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는 군대를 위해서.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지만 동시에 진정한 깨달음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훈 중사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죠. 그리고 강윤정 차관보처럼 때로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용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개인의 작은 변화가 조직 전체를, 나아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편견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